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2월 20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지수도 지수지만요.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많이 밀리면서 전광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봉들이 아주 길쭉하게 이렇게 나 있는 아주 안 좋은 그런 시장입니다. 오늘까지도 제 유튜브 이렇게 들으신다고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신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시장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잘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지만 이렇게 팽개쳐 놓고 주식을 보지 않는 것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증시 지표를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요, 가장 큰 수익률은요, 가장 낙폭이 컸던 시장에서 나옵니다. IMF 때 나왔고 금융위기 때 나왔고, 그럴 때 수익률이 크게 난다, 이런 얘기죠. 기회가 주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 오히려 기회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요, 제가 특별히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어제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지금 가장 큰 악재라고 그러면요, 저는 우리 국내적으로는 이 내란, 이 관련해서 불투명한 어떤 대처라고 그럴까요? 불확실성, 아직 이렇게 전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에 대한 그 확실한 어떤 그림이 안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불확실성, 이게 가장 큰 악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제 미국 시장 이렇게 급락하면서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 좀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재가 이렇게 겹치면서 이틀 동안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이나 증시 지표나 이런 것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지금은 위기 수습을 하고 여기에서 손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주식이 아니고 현금 가지고 있으면 장이 빠지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또 갑자기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일부를 계좌의 일부를 반드시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뭐 현금을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요, 내부에서 주식을 좀 팔아서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그 시장은요, 지표 이렇게 보기도 민망합니다. 거래소가 오늘 마이너스 1.3%, 2,404포인트입니다. 2,400이 그런 대로 유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훨씬 더 많이 빠져서 마이너스 2.35%, 66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지수 상관없이 대단히 좋지 않다. 이렇게 전광판 보시면 음봉들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나 있습니다. 오른 종목이 몇 개 되지 않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런 시장을 우리가 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때일수록 시장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피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또 증시 지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인데요. 거래소가 9조 1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8조 4천억, 그제 8조 3천억. 어제하고 오늘하고 지수는 거의 비슷하게 빠졌지만요, 거래 대금은 오늘 살짝 더 늘어났습니다. 9조 1천억이면 절대 금액으로는 적은 게 큰 게 아닌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좀 늘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 매수세가 아주 큰 물량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하고 똑같이 빠졌지만 어제하고 조금 다른 게 거래 대금이 한 1조가량 늘어났고, 그게 이제 개인들 바닥권에서 강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6조 3천억이니까요. 여전히 코스닥은 거래가 한가한 그런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6조 단위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봉 그래프 보시죠. 워낙 지금 낙폭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프 분석 자체도 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요 추세 상단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부딪히면 얻어맞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항선이라고 봤을 때 요 추세선은 정확하게 지금 시장에 어떤 그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요 밑으로 이렇게 하단을 한번 이어볼까요? 하단도 이렇게 얼추 좀 이어지죠. 그러죠? 하단 이어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으면 이거는 이제 지지선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전체의 흐름은 우하향하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분위기지만 일정한 이렇게 패턴이 그렇죠. 일정한 패턴이 이렇게 그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패턴이 앞으로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이번 시장의 최저점, 저점은 요 추세 하단 여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짐작이 드시죠. 요게 한 2300 정도 되는 지수입니다. 지금 현재가 2404포인트인데요. 요 추세 하단에서 이렇게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이 박스권이 그런 대로 맞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순전히 지금 그래프만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오히려 시장 외의 변수, 어떤 정치의 불확실성, 그 다음에 미국 시장 영향 이런 것들이 크지만요. 우리 자체 내부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프만 놓고 그 보면 추세 하단 1300, 2300 요 정도까지 그래프로 봤을 때 우리가 얼추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을 거는 못 된다 이렇게 제가 부연 말씀드립니다. 분봉 보죠. 이게 10분봉입니다. 오늘 아침 시장이 이렇게 아침에 급락을 했다가 장 끝날 때까지 이렇게 쭉 밀리면서 끝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은 게요. 종가 무렵에 살짝 이렇게 올리기는 했어요. 개인들이 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전체의 흐름으로 보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틀 동안은 지수도 많이 빠졌지만 추세 자체도 아침 대비했을 때 종가가 밀리면서 끝냈다. 꾸준히 밀리면서 끝난 시장이다. 매수세가 소진된 매도 위의 시장이었다. 분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일봉이 이제 좀 단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는 그래프라고 그러면요. 주봉이라든가 월봉은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시장을 보는 거죠. 한 5년, 10년을 이렇게 보는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주봉이나 월봉에서 밑에 지지선이 단단하게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10년 동안요. 근데 이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일봉 그 거래소 주봉입니다. 한 3년치 이렇게 추세선 하단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이렇게 추세선이 그어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추세선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추세선 아래로 이렇게 음봉이 여러 개가 나 있죠. 그래서 상당히 단단한 이 추세선 하단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무너졌다. 물론 이게 이제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번 하락 시장이 전례 없이 낙폭이 컸고 추세까지도 무너뜨리는 그런 시장이었다. 월봉 한번 볼까요? 2015년부터니까 근한 10년 동안 요 추세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요게 월봉이거든요. 월봉 최근 추세, 요게 2020년부터 5년 동안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요. 이렇게 그어지죠. 요 추세는 깨지 않고 여기서는 부딪히면 반등을 해줬는데 이번에 보면 월봉으로도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요 추세가 살짝 깨졌습니다.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추세가 깨진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어쨌든 주봉이나 월봉 아주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추세가 깨졌다.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봉은 어차피 이렇게 그래프가 거의 1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봉, 월봉 한 5년, 10년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그동안에 지켜줬던 바닥권, 지지선이 깨졌다. 상당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데요. 조금 더 보기는 해야 되겠죠. 현재 사실을 그대로만 우리가 인식을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오늘 증시 수급을 보면요. 개인들이요. 거래소에서 7,800억, 코스닥에서 1,300억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개인들이 1조 가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저는 오늘 어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잘한 것이다 생각은 안 듭니다. 물론 단타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살짝 이렇게 반등해 줄 수는 있겠지만요. 대체로 이런 급락장에서는요. 살짝 반등해 주면 오히려 그거를 매도 기회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그건 한 1조 가까이 이렇게 매수 우위에 있는데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요. 외국인들이 오늘 8,100억 거래소 에서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870억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볼 대목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진 시장에서도 여전히 외국인들이 8천억 가까이 매도 우위를 하고 있다. 그동안에도 꾸준히 이렇게 팔았지만 8천억 가까이 파는 거는 어쨌든 우리 시장을 파는 거다 이렇게 셀코리아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를 한 400만 주 넘게 팔았거든요. 엊그제 삼성전자를 살짝 이렇게 매수 우위했기 때문에 약간 좀 기대감을 가졌었는데요. 역시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렇게 강하다. 오늘도 8천억 매도했다는 거는 이게 셀코리아 성격이 강하다 이런 얘기죠. 우리 시장을 팔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기관들이 그동안에 그런 대로 매수 우위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부추겨 왔는데 오늘은 기관도 870억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 340억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 개인들만 대량 매수하고 있는데 이 수급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큰 변동 없습니다. 개인들 계좌에 있는 현금 고객의 예탁금이 51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50조 안팎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정도 보면 살짝 이렇게 돈들이 50조에서 한 1, 2조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3개월로 보면 이렇게 돈들이 빠져나갔죠.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돈들이 빠져나간 것도 있지만 돈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다. 비근한 예로 지금 미국 시장에 우리 수학개미들 자금이 한 140조가량 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고객예탁금 51조 5천억 아닙니까 현금이. 돈들이 그리 많이 나가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단언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돈들이 조금 3분의 1이라도 좀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것 같은데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돈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 기관들이 좀 사주기 때문에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그런 대로 버티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기관들도 같이 팔고 있죠. 더구나 외국인들은 이렇게 빠진 시장에서 대량으로 매도 우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분간 시장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융자 15조 6천억인데요. 조금 줄었죠 최근에. 이게 이제 팔고 싶어서가 아니겠죠. 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니까 손절매가 나왔을 텐데요. 시장이 어제 오늘 빠진 것만 해도 아마 신용 들어가신 분들 담보 미달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요게 이제 상당히 급매물이 되고 또 악성 매물 성격으로 변모합니다. 그러니까 신용도 그렇고 미수도 지금 거의 1조 가까이 이렇게 많이들 쓰고 있거든요. 9,900억 아닙니까? 최근에 미수 들어가셨다고 그러면 어제 오늘 빠진 것만 해도 손해가 굉장히 컸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쯤에는 또 반대 매매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악재가 또 악재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당장에 이렇게 돌아서기에는 이런 급매물, 악성 매물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지금은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섣불리 들어갈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요. 종목 말씀드리기가 아주 민망한 그런 시장입니다. 이걸 뭐 사십시오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파십시오 얘기하기도 어렵죠. 조금 덜 빠졌을 때 팔아라 이거는 좀 설득력이 있지만 어제 오늘 빠진 것만 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그나마 그래도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조금 이렇게 매수를 해주면서 다른 종목보다 수급 면에서 조금 더 마음 편한 그런 주식들 이런 정도 주식이라고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급락장에서도 팔지 말고 조금 가지고 가도 되겠다 이제 그런 종목들 방어적인 개념입니다. 그런 종목 제가 몇 개만 그래프 수급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오늘 네이버가 약간 플러스가 났는데요. 최근에 네이버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다고 그러면 네이버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실적도 좋을 뿐더러 근 한 3년 동안 조정을 깊게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수출하고는 상관이 없죠.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 네이버가 그렇게 크게 영향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출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수 쪽이니까요. 최근에 환율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그거하고도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시장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급으로 매수를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회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여기서 이제 사자보다는 이런 종목은 그냥 가지고 가도 되는 종목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이죠. 이 추세가 아주 단단한 그런 시장입니다. 최근 며칠간 이렇게 조정은 받았지만요. 여기 21선이죠. 21선 위에서 아주 단단하게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거는 가지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비슷한 주식 카카오죠. 카카오는 좀 뒤늦게 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물론 파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사는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도 네이버에 뒤이어서 조금 느리지만 최근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최근 며칠간 이렇게 조정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네이버하고는 조금 더 다르죠. 그렇지만 네이버가 많이 오른 대신에 카카오는 좀 덜 오른 감이 있습니다. 기업 그 성격은 비슷하죠. 이게 주봉인데요. 주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오늘 네이버 카카오다 이런 종목들은 그냥 쥐고 가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좀 팔지 않아도 이번 이렇게 급락장에서 좀 마음 편히 갈 수 있는 종목 같다 해서 대형주 또 이렇게 소개시켜 드린다고 그러면요. 삼성중공업 제가 항상 마음 편히 가지고 갈 만한 주식이다 그래서 자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들 기관들 다 팔자 우위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추세로 봤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꾸준히 이렇게 매수 우위했던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이런 모양이거든요. 최근에 좀 조정은 받았지만 이렇게 추세선 그어 보면요, 이 추세가 단단합니다. 이 추세선만 오면 확실히 이렇게 반등해주는 맛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시장 전체가 이렇게 불투명할 때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좀 마음 편히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이다. 이런 종목 뒤에 좀 숨어 있어도 되는 종목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현대로템도 제가 방산업종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추천을 해서 수익을 많이 냈다가 최근에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면서 이익 실현하자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이때 이제 이 추세가 이렇게 무너질 때 제가 좀 팔자 이런 말씀 드렸었죠. 아마 파신 분도 계실 거고 안 팔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는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매수해도 되는 굳이 지금은 팔 필요가 없는 주식이다 해서 현대로템도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파셨다고 그러면 지금 다시 들어와도 될 것 같고요. 안 팔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제는 다른 종목과 달리 전체 시장하고는 달리 좀 버텨도 되는 종목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현대로템은 방산업종으로서 앞으로도 아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의외로 최근에 조정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69,000원에서 오늘 48,000원이니까 2만원 빠졌죠. 그러면 한 30%가 단숨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익 내신 분들 많이들 팔았을 것 같고요. 신규로 이제 조금 다시 이렇게 매수세가 가담하는 거 아닌가. 보니까 기관에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성격이 어쨌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이렇게 좀 든든한 매수처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그래도 좀 믿을만하다. 그래서 현대로템도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더전비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더전 비전도 기관들이 이렇게 좀 사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연기금 매수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파는 날도 어쩌다 있기는 하지만 꾸준히 이렇게 매수하는 2만 주, 3만 주, 오늘은 5천 주인데요. 조금 줄기는 했지만 매수 우위해주고 있다. 이게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개인들 신용이 많이 털리고 있고 기관들 특히 연기금이 매수 우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저는 좀 듬직한 그런 수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 보면 조금 최근 와서 조금 망가진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음봉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면서 급락을 해서 혹시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좋지 않은 얘기가 있나 저는 그렇게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요. 어제 오늘 다시 이렇게 조금 모양이 하방이 이렇게 좀 저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크게 걱정할 주식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내년 초까지 이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좀 지켜보면 아마 더전 비전은 의외로 좀 기대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봐서는 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소형주 중에서 JLK 최근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은요. JLK 이 소형주를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한 8, 9일째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어제 3만 주, 오늘도 2만 9천 주. 물론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지만요.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연기금에서 지금 5일째 이렇게 사고 있고요. 사모펀드에서 한 10일째 사고 있고 투신도 한 5일, 보험도 한 5일. 조금 특이하죠. 이 조그만 종목을 기관들이 이렇게 골고루 사고 있는 거는 금액으로는 많지 않겠죠. 이거 뭐 전부 해봐야 시총 2천억짜리인데요. 많이 살려고 해서 살 수도 없는 종목인데 이렇게 꾸준하게 사는 거는 일단 팔아서는 안 되는 종목이죠. 기관들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건데요. 거기다 대고 물건을 줄 필요가 없다.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이게 이제 증자하고 나서 물량이 많이 늘어서 지금 수급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렇게 그래프 보면 W자 쌍바닥 모양이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사야 되는 종목이다. 인공지능, 의료용 관련해서 특히 이 뇌 관련 이쪽에 이제 많은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진단 쪽, 특히 이렇게 뇌질환 진단이 가장 어렵다고 그럽니다. 오류도 가장 많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관련해서 빅데이터가 그만큼 활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JLK가 미국에서 그렇게 반응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뇌질환 관련해서 JLK는 조금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현재 실적은 워낙 좋지 않지만 이 회사가 가진 어떤 기술력을 우리가 조금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 가격으로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소형주지만 좀 들여다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덴티움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이나 뭐 이런 쪽에서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면에서 전혀 크게 나빠지지 않은 그런 기업입니다. 실적이 그런대로 양호한데도 주가는 금년 4월 달에 14만 원에서 지금 6만 원 왔으니까요. 3배 넘게 빠졌죠.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 매출액이 한 50% 넘습니다. 중국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중국이 바닥은 찍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최근에 중국 그래프 보면은 이제는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우상향하고 그러고 있죠. 여러 가지 부양책도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제 개별 악재로서는 베트남에서 이제 뭐 수소 이쪽 관련해서 무슨 신사업을 한다 그 얘기 나오고 나서 상당히 이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멀리 보면 덴티움이 그래도 실적도 되고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신사업 한다고 그래서 리스크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두고 보면 수소전지 이런 쪽은 앞으로 오히려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만 놓고 봤을 때 덴티움한테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 그래프 보면은요. 이렇게 한 2달 동안
요 그 바닥 이게 지지선이라고 봐야 돼. 지지선이 이 정도면 단단한 거 아닌가. 이 밑으로는 쉽게 안 빠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는 가격으로서는 괜찮아 보인다. 또 최근에 시장이 워낙 좋지 않은데 이런 종목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는 종목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덴티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금년 시장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서도 항상 제가 기대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시장은 악재가 이렇게 같이 겹치면서 특히나 미국 시장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제가 오늘 미국 시장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가는데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그러면요. 미국 시장 그래프가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났습니다. 이게 아마 몇 년 동안 처음 보는 음봉 길이 같거든요. 이런 거는요. 무조건 이렇게 투명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격이나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물건을 던졌다 이렇게 생각돼요.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이런 음봉 이렇게 길쭉한 음봉은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도 무너지고 61선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니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를 쭉 빼서 팔아도 아직까지도 이익이 나기 때문에요. 시장을 주도하는 그룹에서는 미련 없이 이렇게 털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올라오면 이런 시장은 또 팔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은 좋지 않다. 미국 시장 보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좋지 않다. 가장 큰 거는 우리 국내적으로는요. 불확실성. 지금 정치 쪽에서 가장 그런 게 크죠. 거기에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게 구체적인 어떤 비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 미국 시장 이제 내년 물가도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금리 인하 얘기도 4번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2번으로 이렇게 줄일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FOMC에서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 시장 이렇게 급락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소나기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방어적으로 해야 된다. 방어적이란 말은 시장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최악의 경우에 앞에 저점을 깨고 급락이 왔을 때 그럴 때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지 않은 말씀만 많이 드렸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시장을 잘 보시고 다음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